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온 이마크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미국 내에서도 한국어의 특성에 관해 논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한국어 학습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은 한국어 단어 10개 이상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본 영상에서는 미국인들이 한국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인상을 느끼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 올라온 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분은 OS이라는 단어가 옷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clothes보다 더욱 옷 자체의 느낌을 전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꽃이라는 단어는 실제 꽃처럼 정말 아름다운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꽃이라고 발음하면 단어 자체가 시각적으로 꽃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흥미롭게도 한글을 자세히 보면 꽃의 형태가 마치 꽃의 모양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표음 문자이지만 단어 생성 시 의도된 바가 아닐지라도 시각적으로 그 의미와 연결되는 현상은 매우 신기합니다. 옷이라는 단어 역시 옷의 형태를 닮았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거의 필연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글을 학습할 때 이러한 시각적 연상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와 가장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는 바로 집입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발음이나 모양에서부터 실제 집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영어로는 home이라고 하는데, 물론 홈도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나면 홈보다는 집이 물리적인 건축물, 즉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라는 정확한 의미의 느낌을 더욱 확실하게 전달하는 듯합니다. 또한 집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붕 같기도 하고 굴뚝 같은 것이 있으며 집의 본체를 나타내는 듯한 이미지가 연상되어 시각적으로도 집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집이라는 발음 자체가 정말 집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 불, 즉 fire가 있습니다. 불의 형태는 불이 좌우로 파도치듯 일렁이는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불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대부분 좌우로 흔들리는 파도 모양이 있는데, 불이라는 한글이 그러한 느낌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의 발음 자체도 불이라고 하면 뜨거운 느낌이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영어로 fire라고 하면 다소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이 드는 반면, 한국말로 불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정말 딱 그 불꽃이 타오르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상하게도 불타는 듯한 감각을 유발합니다. 불불불하고 발음할 때 혀가 굴러가며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불꽃이라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와, 정말 누가 한국어를 만든 것일까요? 물론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단어일지라도 불꽃이라는 단어는 정말 창의적이고 천재적입니다. 불꽃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불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중 하나인 듯합니다. 한국어는 어째서 발음이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형상화시키는 것일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히 억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달은 어떻습니까? 달이라고 발음하면 둥근 느낌이 들며 실제로 달과 같은 느낌이 확실히 전달됩니다. 만약 이 이름이 예를 들어 픽팟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픽팟이 무슨 뜻이냐고요? 그냥 제가 지금 즉석에서 만들어낸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만큼 달이라는 단어가 달의 이미지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 느낌을 주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가 급조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체에 관련된 단어들 중에도 이미지와 매우 잘 어울리는 단어가 많습니다. 발톱과 손톱은 미국 사람들이 외우기 쉬워하는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일단 손과 발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 학습 초기에 무조건 배우는 단어이기에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톱만 붙이면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이 추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톱, 손톱은 뭔가 딱딱하고 견고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느낌과 잘 맞는 단어가 한국어에는 많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쉬운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눈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기관인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내리는 눈을 보면서 눈이라고 발음하면 정말 그 내리는 모습처럼 느껴지며 다시 이미지를 바꾸어 사람의 눈을 보면서 눈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사람의 눈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어는 정말 마법 같은 언어입니다. 특히 신체 부위에 대한 단어들은 그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집니다. 신체와 관련된 단어 중에서 유튜브에서 언급하기 다소 곤란한 것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은어나 약간의 짓궂은 단어들을 먼저 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서도 영어 욕설이나 짓궂은 단어들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짓궂은 단어들 역시 그 느낌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라는 단어는 정말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이 배우기 쉬운 이유 중 하나가 고추라는 단어를 배우면 두 가지 의미의 단어를 동시에 습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정말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뜻이 통하지 하면서 학습에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말은 의성어 역시 정말 배우기 쉽고 그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의성어는 일본어에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말랑말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본어로는 뿌요뿌요입니다. 뿌요뿌요도 귀여운 느낌의 단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말랑말랑이라는 단어가 그 느낌을 훨씬 더 잘 살린 듯합니다. 말랑말랑한 슬라임을 봤을 때 그것을 두고 뿌요뿌요라고 하는 것보다 말랑말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부드럽고 실제 그 물체가 말랑말랑한 촉감을 전달하는 듯합니다. 참고로 영어에는 말랑말랑에 해당하는 의성어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 말랑말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했으면 하는 단어입니다. 말랑말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뒤로는 이 단어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영어로 아무리 표현하려 해도 그 느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성어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골대골은 또 어떻습니까? 대골대골은 물체가 굴러가는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한 놀라운 단어입니다. 대골대골에 골이라는 글자를 넣은 것은 천재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골대골 발음을 하면서 혀를 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굴리다라는 단어에 꼴이 들어가는군요. 굴리다라는 단어 역시 굴리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굴리다라고 말하려면 혀를 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와, 저는 지금 뭔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굴리다를 발음하려면 혀를 굴려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단어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한국의 의성어는 바로 똘망똘망입니다. 이 역시 영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똘망똘망이라는 말은 눈이 반짝거리면서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의 눈빛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 그러고 보니 빛이라는 단어도 신기합니다. 아까 꽃이라는 단어에서는 치꽃처럼 보였는데 이제 빛이라는 단어를 쓰니 여기에 있는 치 진짜 빛처럼 보입니다. 영어로는 light라고 하거나 rac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빛은 정말 뭔가 신비롭습니다. 이 단어만 보고 있어도 뭔가 눈부신 느낌이 듭니다. 아니, 정말 한국어는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그리고 노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sunset이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영어의 sunset은 그 뜻의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이 sunset의 한국말은 바로 노을입니다. 노을은 정말 그 느낌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해가 딱 지고 있을 때 잔잔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바로 노을입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빅뱅의 노래 중에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래는 한국의 오래된 가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붉은 노을이라고 하면 진짜 빨간 노을이 연상됩니다. 붉은 노을. 이렇게 한국말은 단어의 의미와 그 느낌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영어가 이렇게 느낌이 비슷했다면 한국 분들도 영어 배우는 것이 참 재미있으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성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에도 의성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개가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말하다 보니 개가 짖을 때 짖다라는 동사도 뭔가 진짜 짖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적당히 신기해야 할 한국말이 아닙니다. 아무튼 개가 짖는 소리는 한국에서는 멍멍인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보우와우라고 합니다. 사실 보우와우는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이상한 느낌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렇게 사용하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말하기에 보우와우는 제대로 된 의성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듣고 보니 저도 한국의 멍멍이, 바우와우보다 개 짖는 느낌을 더 잘 살린 듯합니다. 그래도 미국에도 꽤 괜찮은 의성어들이 있습니다. 접시가 깨질 때는 클랭크라고 합니다. 클랭크, 뭔가 접시 깨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한국어는 더 섬세하고 심오하며 더 잘 맞습니다. 한국어는 접시 깨질 때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한국인인데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는 것일까요? 바보인가 봅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쨍그랑이라고 합니다. 쨍그랑.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면 접시가 깨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귀에는 클랭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쨍그랑처럼 들립니까? 제가 듣기에도 쨍그랑이 훨씬 더 적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접시가 깨지는 것을 보면 단순히 클랭크라고 하며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랑 하는 뭔가 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소리 다음에 뭔가 울리는 소리가 딱 들리거든요. 한국의 쨍그랑은 그것까지 표현을 해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디테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먹으로 때릴 때 어떤 소리가 나나요? 한국말로는 퍽 아니면 쿵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밤입니다. 밤. 피옥이나 쿵보다 확실히 타격감이 덜 삽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파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워는 밤보다 확실히 때리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는 한국말로 똑똑이라고 하죠. 똑똑똑똑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넉넉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것도 한국어가 승리입니다. 한국에서 천둥번개 소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르릉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르릉쿵. 만약 한국어로 번개치는 소리를 쿵쿵쿵쿵이라고만 했다면 느낌이 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르릉을 붙이면서 천둥 소리의 위협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천둥 소리는 정말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소리 중 하나인데요. 럼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둥 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천둥 치는 소리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럼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천둥 치는 느낌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영어의 의성어는 뭔가 그 단어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영어는 상황이나 단어의 느낌보다는 뜻을 중요하게 다루려 하는 반면 한국은 완전히 그 상황과 단어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미국에서도 럼블이라는 단어는 천둥치는 느낌이 부족하여 럼블이라고 쓰고 뒤에 get boom을 넣는다거나 뭔가 팍 터지는 느낌을 더하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 의성어와 영어 의성어 중에서 가장 느낌이 다른 것은 돼지 우는 소리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꿀꿀이라고 하죠. 진짜 돼지는 꿀꿀하면서 울죠. 정확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오잉크 오잉키라고 합니다. 이는 진짜 돼지 울음소리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완벽하게 돼지 소리라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오잉크 오잉크는 여전히 돼지 울음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오잉크 오잉키라고 하면 안 되고 약간 웅크웅크 비슷하게 말해야 합니다. 돼지 우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거의 90%는 모두 여성들이며 젊은 사람들입니다. 다소 나이가 있거나 남성이라면 한국어를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는 미국인은 사실 외국어 자체를 거의 공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어 공부가 진정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사람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는 마치 미국의 제2의 언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멕시코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아요라는 말도 뭔가 좋아하는 느낌이 듭니다. 좋아, 무언가가 좋아서 꽉 껴안고 싶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로 무언가 좋다는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한국어 단어들의 이미지 매칭 능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어 단어 중 의미와 발음된 모양이 가장 잘 맞는 천재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활발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이 영상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